오늘 역시나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싫더니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좀 강의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이유는요. 이게 저희 집에 그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집 재무상태표가 자산에 와이프가 있거든요. 와이프. 이게 제가 와이프를 사랑해서 여기다 자산에 넣어준 게 아니고요. 자산의 정의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제가 결혼을 해버렸어요. 벌써. 그리고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제가 뭐 소유하고 있잖아. 소유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교육이 유입돼요. 회사를 다니니까 맞벌이여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개업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 공기업이 연봉이 뭐 별로 안 높잖아. 그러니까 와이프는 은행 다니거든요. 농협 다니는데 제가 뭐 승진을 해서 이제 내가 좀 따라잡았겠지 해도 와이프가 항상 나보다 앞에 있어. 연봉이. 나보다 항상 앞에 있으니까 뭔가 와이프가 뭐 그렇게 강요하고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닌데 뭔가 집안일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와이프보다 많이 벌어보겠다. 이런 신념으로 나온 건데 아직은 뭐 글쎄 조금 그래요. 좀 이제 따라잡겠죠. 곧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채에 애새끼 둘이 있죠. 둘 다 부채예요. 엄청난 부채고 일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나중에 공부를 뭐 잘해서 뭐 의대라도 가면 세무사는 안 시키고 의대라도 가면 모를까 계속해서 부채 상태로 남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애들이 벌써 싹수가 보이잖아. 초등학생이니까.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CPA 시험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 조업도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언젠가 한번 나와요. 내년에 나오면 좋겠죠. 제가 마친 거니까. 그렇지만 이 표준효과가 또 나올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 잘 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표준종합원가 문제가 아니라 표준종합, 표준 문제, 종합, 그리고 변동, 초변동 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냥 한 번에. 우리 시험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얕은 수준 정도로 해서 그냥 다 물어보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청룡 주식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대요. 그런데 회사는 표준원가에 기초한 전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11년도 기준 조업도로 사용 가능한 생산 능력별 연간 제품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나왔죠. 대놓고 이론적 조업도 5,000 단위, 실제 최대 조업도 3,500 단위, 정상 조업도가 2,800 단위고, 자, 제품 생산 및 원가 정보를 보니까 자, 기초 제품 재고 0단위예요. 단기 제품 생산량은 3,000단위고 기말 제품 재고는 500단위예요. 그러면 기초 제품 재고 없는 상태에서 생산 3,000개에서 500개의 기말 제품 재고가 남았으니까 판매량은 2,500개라는 얘기죠. 판매량 2,500개예요. 그리고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는 5원이고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1원이고요.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20원이고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는 17,500원.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5,000원이에요. 밑에 보니까 기초 및 기말 제공품 존재하지 않고요. 자, 조업도 차이를 제외한 어떠한 원가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데요. 자, 조업도 차이만 발생한다는 거야. 여러분, 요 문구에서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요. 변동 제조원가 이런 변동 제조원가 부분에서는 원가 차이 발생하지 않고 또 여러분 조업도 차이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예산 차이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총 17,5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이면서 동시에 회사의 예산이란 얘기예요. 17,500원이. 실제 고정 제조 간접원가고 예산상의 고정 제조 간접원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음 1번이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그리고 정상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조업도 차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업도 차이를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이 각각 이론적, 실제, 그리고 정상 조업도마다 조업도 수준이 바뀌니까 고정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율이 각각 바뀔 거예요. 그렇죠? 배부율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이론적 조업도일 때 그리고 실제 최대 조업도일 때 그리고 정상 조업도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보면 아까 전에 실제 발생된 금액이 17,500원인데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이게 예산 차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7,500원이 고정 제조 간접원가 그냥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이 항상 똑같은 거죠.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17,5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예산이고요. 조업도 수준으로 나눠주면 뭐예요?
고정 제조관점과 배부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조업도 배부율 이렇게 보면 자 17,500원을 이론적 조업도인 5천 단위로 나눠져요. 그러면 배부율은 이게 3.5원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 최대 조업도인 3,500 단위로 나눠지면요. 이게 5원이 나옵니다. 배부율이. 정상 조업도 수준인 2,800 단위로 나눠주면 배부율이 6.25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물음 1번이 물어본 게 자, 실제 조업도 수준, 정상 조업도 수준, 이론적 조업도 수준에서 각각 조업도 차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조업도 차이를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자, 원래 조업도 차이는 예산과 배부 금액의 차이죠. 예산과 배부 금액의 차이인데 이 문제에서는 실제 발생된 금액도 동일해. 그러니까 실제 17,500원에서 배부된 금액을 빼주면 그게 조업도 차이인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자, 물음 1번이 첫 번째 이론적 조업도일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냥 17,500원에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산한 게 총 몇 개 생산했다죠? 생산량은 지금 3,000개라고 했어요. 3,000개 곱하기 3.5원 하면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예산이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뭐예요? 배부액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빼버리면 17,500원에서 실제 3,000개 생산했고 고정 제조관점과 배부는 3.5원씩 하니까 바로 빼버리면 이게 조업도 그렇죠? 조업도 차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조업도 차이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7,000원 분리래요. 자, 7,000원 분리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쪽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당연히. 예산 쪽이 실제 쪽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거야. 두 번째, 실제적 최대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17,500원에서 그렇죠? 생산량은 3,000개 똑같잖아, 항상. 배부율이 얼마였어요? 5원이라고 했나요? 5원. 이거 계산해 보면 우리가 2,500원 분리한 게 나온대요. 자, 마지막으로 정상 조업도 수준 보면 똑같죠? 17,500원에서 우리가 3,000개 우리가 생산했고 실제 생산량이 그렇죠? 6.25원이에요. 6.25원. 이렇게 빼주면 요거는 지금 1,250원 유리한 상황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쪽이 우리가 더 크다고 이쪽이 더 작다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 돼요. 물론 제가 해설 이렇게 답안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실제 예산 배부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17,500원 쓰고 여기 지금 계산한 거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업도 차이 분석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우리 간략하게 답 쓰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에서 배부액 빼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자, 조업도 차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물음 2번 가보니까 회계 연도 말에 회사는 표준원가에 기초한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외부 재무 보고 목적용 실제 원가 손익계산서로 전환하고자 한대요. 이 경우에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정상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예 영업이익. 그러면 저 2번 가볼게요. 영업이익 구하라고 했으니까 매출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밑으로 매출원가 빼주고 이렇게 다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수준. 이론적 여기 지울게요. 이거 다 쓰셨을 테니까. 자, 첫 번째 매출액부터 시작하는 거죠. 매출액은 얼마예요? 지금 우리가 3,000개를 생산하긴 했는데 판매한 것은 우리가 2,500개라는 거 아까 전에 문제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냈어요. 제품 생산량 3,000개고 기말 제품 재고로 남아있는 게 500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500개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2,500개 판매했어. 그러면 2,500개 곱하기 20원이라고 했나요? 지금 판매 가격이 2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5만 원이에요, 매출액. 근데 요거는 조업도 수준이 변동한다고 해서 이거 뭐 매출액이 변동해요? 아니죠.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5만 원. 그렇죠? 여기도 5만 원이에요. 자, 이제 매출원가야. 매출원가인데
매출원가 보면 자, 요게 매출원가가 이제 변동하죠. 뭐냐면 문제에서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원가가 5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5원에다가 우리는 뭐를 더해야 돼요? 아까 전에 구했었던 여기 이론적 조업도 수준에서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배분율이 3.5원이죠. 그러면 뭐예요? 매출원가가 2,500개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5 더하기 3.5원에서 8.5원이 된다고요. 그렇죠? 8.5원. 계산해 보면 이게 21,250원.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요. 2,500개 곱하기 자, 변동 제조원가 5원에다가 여기 고정 제조원가, 고정 제조 간접원가 5원 더해서 이제 10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0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25,000원. 매출원가가. 자, 정상 조업도 수준에는 똑같죠? 5원에다가 6.25원 우리가 더해서 11.25원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2,500개 곱하기 11.25원 이렇게. 여러분 원래 매출원가는 당연히 이렇게 구해야 되죠. 기초 제품 없잖아. 회사는 기초 제품 없어.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3,000개 곱하기 8.5원. 그렇죠? 그리고 기말 재고로 남아 있는 거 500개 곱하기 8.5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기말 재고도 똑같으니까 단가가 똑같으니까 그냥 우리는 매출원가를 그냥 2,500개 곱하기 8.5, 2,500개 곱하기 10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 파악했으면 간단하게 쓰는 게 좋아.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품 이렇게 꼭 쓸 필요 없다고요. 간단하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조업도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해서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론적 조업도 수준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 매출원가가 21,250원이 나왔는데 조업도 차이가 7,000원 불리해요. 7,000원 불리하다는 것은 배부된 금액이 더 적다는 거죠. 실제 발생된 금액이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 조업도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조업도 차이인지 조정이죠. 자, 조업도 차이 조정하는데 여기는 7,000원 더해주면 된다고. 그죠? 여기는 실제적 최대 조업도 수준에서는 2,500원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2,500원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조업도 수준에서는 1,250원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빼줘야 된다고요. 매출원가에서 1,250원을 여기 계산 안 했네. 여기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28,125 그리고 1,250원을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그냥 뭐예요?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거죠. 매출 총이익 계산해 보면 여기 21750 여기는 15,000원 여기는 15,625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주면 되는데 판관비 보면 변동 판관비 있고 고정 판관비 있을 거예요. 자, 변동 판관비는 제품 한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1원씩 발생한다고 했어요. 1원씩 왼쪽 자료에. 그러면 2,500개 판매한 거니까 뭐예요? 다 2,500원이죠. 2,500원. 2,500원. 여기도 2,500원. 그리고 고정 판매비와 관리비는 우리가 5,000원이라고 했어요. 5,000원 빼주면 되죠. 5,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답이 지금 14,250 그리고 여기는 15,000원 그리고 여기는 15,625 자, 결론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지금 가장 이익이 높아요? 정상 조업도 수준을 쓴 상황이 가장 지금 이익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익이 각각 다르게 나왔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포인트를 활용해서 다음 문제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음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물음 2에서 조업도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해서 조정하지 않고 안분법, 그 중에서도 안분법 중에서도 총원가 기준법도 있고 원가 요소 기준법도 있는데 원가 요소별로 요소별 비례 배분법을 사용해서 조정한다면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정상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영업이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면 요소 비례 배분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가 차이를 조정하게 되면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실제 원가 계산 사용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원가 계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그럼 물음 3번 보면 자, 실제 원가 계산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 구하면 똑같은 거죠, 항상. 매출액은 우리가 5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매출 원가는요. 자, 매출 원가는 실제 원가 계산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야 돼요. 다시 계산해 보면 뭐냐면 지금 17,500원이라는 예산을 우리는 지금 3,000개, 이게 3,000개 뭐야? 이거 3,000개 배부액이구나. 여기 아까 전에 조업도 수준 몇 개였죠? 5,000개, 3,500개, 2,800개라는 조업도 수준으로 나눠져서 3.5, 5, 6.25가 나온 건데 우리는 요 17,500개를 실제 생산량인 우리가 3,000개로 나눠줘서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3,000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면 그 금액이 얼마 나오죠? 계산을 안 해놨네 제가. 17,500원을 우리가 3,000개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5.83333 이렇게 나와요. 5.8333 그렇게 나오면 그 매출 원가는 이제 뭐예요? 2,500개 판매했는데 변동제조원가 5원에다가 실제 계산한 고정제조원가점원가 배부율 5.8333 더해서 10.8333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출원가 계산해 보면 매출원가가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제가 이거를 단기 제품 제조원가랑 기말 제품 재고로 각각 계산해 놓은 것만 해놨어.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2,500개 곱하기 10.83333 해보면 27083이 나와요. 27083. 2708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실제 원가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무슨 원가 차이 같은 거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게 매출 총이익이라고요. 그렇죠? 자 매출 총이익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 22917이 나와요. 22917 나오고 아까 전에 우리가 계산했었잖아. 판관비는 항상 이렇게 7,500원 나오거든요. 판관비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판관비 7,500원 이렇게 차감해주면 뭐예요? 답이 15417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문제가 물음 3번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물음 3번이 이게 조업도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을 사용해가지고 조정하지 않고 안분법, 요소별 비례 배분법을 사용해서 조정한다면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정상 조업도를 기준 조업도로 사용할 경우 각각의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푼 거예요? 이거 그냥 실제 원가 계산으로 푼 거죠. 이렇게 푸는 게 답일까요?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실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잖아. 권위가 없어요. 예. 권위가 없다 보니까 저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 저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 책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어차피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 계산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 다음에 답을 각 방법을 이렇게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정상 조업도로 계산해도 각각 영업이익은 15417로 동일하다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무식하지만 여기다 풀어볼게요. 제가 풀어보면 자 조업도 차이를 다 배분까지 했다고요. 저는요. 직접 어떻게 풀었냐. 자 여러분 풀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매출액은 항상 5만 원이에요. 자 요거를 물음 3번을 여기다 다시 푸는 거야. 5만 원. 자 실제 최대 조업도도 5만 원이에요. 정상 조업도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5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매출원가는요. 방금 전에 지웠는데 매출원가가 이게 각각 계산을 해보면 매출원가가 21250 그리고 25,000원 그리고 정상 조업도 수준일 때 28125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여기서 조업도 차이를 매출원가 조정법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저는 매출원가 조정법을 안 하고 이제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으로 조업도 차이를 매출원가에 얼마큼 배부해 줘야 되는지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제공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업도 차이가 발생한 것을 원가 요소 배분법으로 배분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배분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매출원가랑 기말 제품에 배부해 준다는 거죠.
근데 뭘 바라보고 여기에 있는 고정제조과제법과 금액 바라보고 우리가 조업도 차이를 배분해 주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매출원가에는 2,500개 곱하기 얼마 돼 있어요? 3.5원으로 돼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요. 그냥 500개 곱하기 3.5원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업도 차이 금액은요. 7,000원 불리한 차이예요. 그래서 7,000원 불리한 차이를 매출원가랑 기말 제품에 있는 고정제조관자법과 배부액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이 비율대로 배부해 주는 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거 3.5원 똑같은 거니까 그냥 2,500개 대 500개의 비율로 나눠줘도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원가에 가산시켜줘야 되는 조업도 차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여기 와서 보세요. 7,000원에다가 곱하기 총 3,000개 분의 2,500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업도 차이를 정확하게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 사용해서 배분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5833이에요. 자, 실제적 최대 조업도도 이제 똑같죠? 2,500원을 3,000개 분의 2,500개로 해서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으로 조업도 차이를 조정해 주면 이 금액은 정확하게 2083이에요. 더해주는 거죠. 마지막 정상 조업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1,250원 유리한 차이가 나왔어요. 이거 차감해 줄 건데 차감을 3,000개 분의 2,500개만큼 차감해 주면 돼요. 이 차감해 주는 금액은 1042예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면 자, 자, 해서 매출 총 이익을 여러분 계산해 보면 매출 총 이익이 22917로 다 똑같이 나와요. 22917. 그리고 판관비는 아까 전에 뭐였어요? 7,500원이죠. 그냥 판관비 7,500원이라고. 빼면 다 15417이 나와요. 자, 물론 여러분, 자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시간 좀 더 많이 걸리죠. 더 많이 걸려요. 당연히 많이 걸려요. 근데 자, 물음을 아무리 봐도요. 저는 이렇게 풀라는 게 답인 것 같다는 거야. 이렇게 풀라는 게. 왜냐하면 교수님이 문제를 내실 때 거기 문제 보면 가로 열고 이런 말도 있어. 조업도 차이 안분 계산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래요. 이거 다 반올림 한 거거든요. 제가 반올림해서 계산한 거야. 조업도 차이 배분하는 거. 그리고 문제에 또 각각의 기준 조업도 이 세 가지로 쓸 때 각각의 영업이익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각각의 영업이익. 각각의 영업이익 다 구했어요. 저는요. 구했어. 근데 자, 문제는 교수님이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는 아까 전에 물음 2번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서 계산을 해봤더니만 이익이 다 다르게 나왔어. 근데 교수님의 의도는 제가 볼 때 니들 한번 이거를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을 이용해서 풀어봐. 풀어보면 아마 이익이 다 같을걸?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푼 방법은 네, 교수님하고 막 풀었어. 열심히. 교수님이 말한 대로 조업도 차이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막 풀고 이렇게 풀었어. 풀었더니만 결과가 같게 나왔어. 그래서 교수님 깊은 깨달음을 주셨네요. 이런 거고 이건 감사합니다. 이런 거고. 요거는요. 뭐야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거는 각각 풀 필요가 없어요. 조업도 차이를 안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실제 원가 계산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원가 계산으로 풀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푼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아닌가? 제가 볼 때는요. 문제에서는 사실 물어보는 대로 답을 쓰는 게 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표준원가로 계산한 다음에 차이 배분까지 해보라는 그거를 물어봤잖아. 물음도 한번 자세히 다시 읽어보면 그런 의도예요. 그런 의도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풀으셨는데 이거는 우리도 알아. 우리 알고는 있잖아. 실제 원가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원가 요소 비례 배분법을 사용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거를 그냥 실제 원가 계산으로 풀어라.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고 해도 선생님이 뭐 긋진 않았을 것 같아. 교수님이. 그렇지만 이게 의도인 것 같고 여러분 생각이 쉬는 시간에 혹시나 이 설을 더 지지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해답을 이걸로 바꿀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해답이 이걸 못 넣었어.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 책에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음대로 그대로 물음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푼 거예요, 저게. 자, 물음 4번 한번 볼게요. 자, 물음 4번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수요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회사는 생산 능력 축소와 원가 절감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대요. 그래서 2012년도, 이제 1년이 지났죠. 11년도와 상이한 수준의 생산 능력을 기준 조업도로 사용한대. 그러니까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정상 최대 조업도를 다시 설정한 거예요, 회사가. 다시 설정했고요. 2012년도에 총 고정 제조 간접원가 1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2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래요. 그러면 예산 차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 차이 없고 실제와 예산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각 기준 조업도별 조업도 차이가 이렇게 5,000원 분리, 2,500원 분리, 3,750원 유리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이렇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실제 제품 생산량이 2,500개라고 한다면 기준 조업도는 각각 이론적, 실제 최대, 정상 조업도별로 각각 조업도가 세 가지 답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요거 풀었던 거 있죠? 1번 풀었던 거. 1번 풀었던 거를 그대로 응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어떻게 풀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 3.5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7,500개를 우리가 이론적 조업도로 나눠줘서 나온 거죠. 이 5원은 17,500개를 실제 최대 조업도로 나눠줘서 나온 거라고.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정상 조업도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음 4번인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죠. 15,000원이 이제 회사에 실제 고정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이면서 예산액이에요. 여기서 뭘 빼줬대요? 배부액을 빼준 거잖아. 그게 5,000원 분리라고 나온 거잖아. 근데 자, 회사가 실제 생산한 수량은 2,500개야. 2,500개를 기준으로 배부해 주는데 배부율은 어떻게 나왔냐고요? 15,000원을 어떻게 나눴어요? 요거 이론적 조업도로 나눴겠죠? 이론적 조업도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5,000원 분리가 나왔다는 것은 이쪽 실제 발생한 금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Q 구하면 우리가 이론적 조업도죠. 첫 번째가 이론적. 자, 실제적 최대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는 똑같은 거죠. 자, 15,000원이라는 실제 또는 예상 금액에서 뭐예요? 2,500개를 기준으로 배부율을 곱해가지고 배부율 어떻게 구하냐? 15,000원을 실제 최대 조업도 몇 개야? 이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조업도 배부율이라고. 2,500개 곱해서 우리가 이게 배부액이야. 예산에서 배부액 뺐더니만 어떻게 됐대요? 2,500원 분리하게 나왔대요. 그럼 이거 2,500원이라고 그냥. 마지막 정상 조업도는요. 정상 조업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또는 예산 15,000원에서 배부를 해봤더니만 2,500개에 대해서 배부했어요. 배부율은 15,000원을 우리가 정상 조업도 수준으로 나눠줬을 거예요. 했더니만 우리가 이게 3,750원 유리한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3,750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Q 각각 구하면 이게 이론적 조업도, 실제 최대 조업도, 이건 정상 조업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이. 뭐야 3,000이에요? 지금 다 배부가 생산량이 어떤 게 3,000이죠? 아, 이게 2,500원이 아니고 어떤 거?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2,500원 나온 게 조업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5,000원 불리한 상황. 이거는 뭐예요? 2,500원 불리한 상황. 뭐냐면 여기 안 써줘서 그래. 죄송해요. 자, 예산 이게 그쵸? 이게 뭐예요? 배부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배부를. 요식을 풀라고요. 요식을 풀면 Q가 나온다고. 제가 안 풀어요. 요거 풀면 Q가 나온다고. 그렇죠? 요거 풀면 Q가 나온다고. 당황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5,000원 불리하다는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분리 안 써줘서 그런가? 분리. 요거는 유리. 이렇게 해서 풀면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풀면 돼.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식을 아주 이제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시간이 애매한데 변동 나가야 되니까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